협력은 우리 종의 생존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진화적 적응력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적자라는 개념이 신체적 적자와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덩치가 클수록 더 싸우려 들며 그럴수록 덤비려는 자가 적고 따라서 성공할 가능성이 크니까 최상의 먹이를 독차지할 수 있고 가장 매력 있는 짝을 얻을 것이며 가장 많은 후손을 낳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난 150년 동안 이 잘못된 적자의 해석이 사회운동, 기업의 구조조정, 자유시장에 대한 맹신의 바탕이 되어 왔으며 정부 무용론의 근거로 타인구 집단을 열등하다고 평가하는 근거로 또 그런 평가가 야기하는 결과의 참혹함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다윈은 자연에서 친절과 협력을 끊임없이 관찰하며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자상한 구성원들이 가장 많은 공동체가 가장 번성하여 가장 많은 수의 후손을 남겼다고 썼습니다. 다윈을 위시하여 그의 뒤를 이은 많은 생물학자도 진화라는 게임에서 승리하는 이상적 방법은 협력을 꽃피울 수 있게 친화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협력은 아주 오래된 전략입니다. 수백만 년 전 떠다니는 박테리아로 존재하던 미토콘드리아는 더 큰 단위의 세포 속으로 들어갔고 미토콘드리아와 더 큰 세포가 힘을 합치자 동물의 몸에 힘을 공급하는 배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몸의 미생물 군집은 다른 기능도 많지만 특히 우리 몸이 음식물을 소화하고 비타민을 합성하며 장내 물질을 생성하는 등 여러 기능을 수행하게 해줍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위험을 무릅쓰고 아프리카를 떠나 빠른 속도로 유라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몇 천 년 안에 멀게는 오스트레일리아까지도 들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위험천만한 횡단을 위해 우리 사람 종은 무기한 여행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음식을 꾸리고 예기치 못한 고장에 대비하며 낯선 사냥감을 포획할 때 사용할 도구를 챙겨야 했고 바다에서 마실 물을 채워 넣는 것처럼 예상 가능한 문제도 해결해야 했을 것입니다. 뱃사람들은 아주 사소한 사항까지 놓치지 않고 주고받을 정도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했으므로 일부 인류학자는 이 무렵 우리의 언어가 이미 완성 단계였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2만 5천 년 전에 이르면 호모사피엔스는 유목생활 대신 영구 거주지 성격을 띠는 막사를 짓고 수백 명이 모여 살았습니다. 막사는 도살하는 곳, 조리하는 곳, 잠자는 곳, 쓰레기 버리는 곳 등 기능별로 구획하여 분리되었습니다. 배불리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찢거나 빻는 도구가 있어 독성 때문에 버렸을 식물을 처리해서 식재료로 만들 수 있었고 또 음식을 익히거나 구울 수 있는 불구덩이와 화덕이 있었으며 보릿고개를 대비해 음식을 비축하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종이 멸종하는 와중에 호모사피엔스를 번성하게 한 것은 초강력 인지 능력이었는데 바로 협력적 의사소통 능력인 친화력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누군가와 하나의 공동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침팬지가 똑똑하기는 하지만 하나의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의도로 의사소통을 하기는 힘듭니다. 우리는 걸음마를 떼거나 말을 배우기 전부터 이러한 기술을 습득하는데 이것이 곧 복잡한 인간관계와 문화적 세계로 통하는 관문이 됩니다. 친화력은 타인의 마음과 연결될 수 있게 하며 지식을 세대의 세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친화력을 갖춘 사람들이 밀도 높게 결집했을 때 뛰어난 기술을 발명해왔습니다. 호모사피엔스가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특정한 형태의 협력에 출중했기 때문입니다. 호모사피엔스를 뜻하는 사람은 네안데르탈인처럼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작은 무리로 살다가 친화력이 높아지면서 100명이 넘는 큰 규모의 무리로 전환되었습니다. 뇌가 더 크지 않더라도 협력을 잘하는 더 큰 규모의 호모사피엔스 무리가 다른 사람 종무리를 쉽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타인에 대한 감수성을 가진 우리 종은
갈수록 복잡한 방법으로 협력하고 소통했고, 이로써 문화적 역량도 새로운 경지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종은 누구보다 빠르게 혁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친화력에도 어두운 면은 존재합니다. 우리 종에게는 우리가 아끼는 무리가 다른 무리에게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위협이 되는 무리를 우리의 정신신경망에서 제거할 능력도 있습니다. 그들을 인간이 아닌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연민하고 공감하던 곳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공감하지 못함으로 위협적인 외부인을 우리가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으며 그들에게 얼마든지 잔인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관용적인 동시에 가장 무자비한 종입니다. 사회 심리학의 기본 원리는 자기가 속한 집단의 구성원을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쟁 집단에 속한 타인을 대할 때, 특히 갈등 상황에서는 극도의 제노포비아를 보일 수 있으며 아주 작은 일로도 이런 집단 심리는 작동할 수 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떤 조건이든 기준으로 잡아서 그룹으로 나눠보면 그룹 간에는 금세 적개심이 생겨납니다. 한 그룹에게는 노란 완장을 주고 다른 그룹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거나 파란 눈동자 그룹과 갈색 눈동자 그룹으로 나눠봅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사회과학자들은 이 경향을 편견이라고 불러왔는데, 편견의 일반적 정의는 한 집단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감정입니다. 우리가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우리 집단 소속이 아닌 사람들의 기본 인권에는 눈 감는 것도 이 능력 때문입니다. 이 맹목성은 편견보다 훨씬 더 어두운 힘입니다. 타인에게 공감하지 못할 때 그들이 겪는 고통은 우리와 하등 상관없는 일이 됩니다. 그런 자들은 공격해도 무방해집니다. 규칙도 규범도 그들을 인간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도덕적 판단도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타인을 비인격적 존재로 여기는 비인간화 경향은 사람에 따라 편차가 있고 비인간화의 수준도 사회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겠지만, 모든 사람의 뇌에는 타인을 비인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사람의 모든 행동에는 수천 개의 관련 유전자가 상호작용합니다. 우리 종은 독재자가 되도록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종은 오로지 사회의 신용을 중시하며 권력을 독점하려는 이는 누가 되었건 배척하거나 죽이는 작은 무리의 수렵 채집인으로 살도록 진화했습니다. 독재의 씨앗은 우리가 최초로 농작물을 수확하면서 함께 뿌려졌습니다. 식량을 생산하고 많은 양을 저장하기 시작하면서 사회가 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물자를 독점하기 위해서 협력해야 했고, 그 누구도 독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견제하던 작은 규모의 수렵 채집 집단이라는 장치는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100명쯤 되는 무리 안에서는 쉽게 존재가 드러나 처벌받았을 독재자들이 익명이 가능해진 큰 무리 속에 숨어 한 사회 내의 하위 집단을 선동해서 서로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근대적 사회들은 한 사회 내에서 가장 힘센 집단의 기분에 의해서 구성된 것입니다. 힘이 약한 집단 혹은 소수 집단 사람들은 목소리를 잃고 농노나 노예로 강등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이 새로운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 맞서 싸우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설령 반란에 성공했다 해도 다른 씨족이나 파벌 혹은 다른 부족이나 종교, 다른 민족에서 나와 도로 기존의 위계 질서와 다를 바 없는 사회를 건설했을 것입니다. 농경 사회는 한 울타리 안에서 빼앗고 빼앗기는 제로섬 게임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될 무렵 유럽 서부의 일부 사회에서 입헌민주주의라고 하는 대의제도를 만들어 이 제로섬 게임의 고리에서 빠져나갈 길을 찾아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폭력이 서서히 감소하고 유례없는 평화기를 누리는 이유로 1970년대부터 민주주의 체제가 안정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를 확립함으로써 오는 평화는 독재자들이 만들어내는 안정과는 다릅니다.
민주주의는 인권을 보호하고 평등주의적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 집단이 권력을 상실하더라도 혹은 처음 집권하는 집단도 예외 없이 지켜야 하는 원칙입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 사람은 네안데르탈인들과 다르게 시신을 매장했고 병들거나 다친 사람을 보살폈으며 몸을 안료로 칠하고 조가비, 깃털, 뼈로 만든 장신구로 치장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이 호모사피엔스와 처음 만났을 무렵 그들 무리는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추위에 적응했던 그들은 호모사피엔스가 다가오는 빙하를 피해 떠나자 유럽을 차지했습니다. 이때 누가 살아남을지 내기를 했다면 가장 승률이 높은 종은 네안데르탈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호모사피엔스는 섬세한 무기를 만들어 무장했으며 수평선 너머에 어딘가가 있다는 생각을 하며 위험을 무릅쓰고 아프리카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서로 도왔으며 의사소통 역시 가능했습니다. 서로에게 다정했기 때문에 살아남았고 번성했다는 것은 현재에도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